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고용시장의 호황이 엔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환율 변동이 실제로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한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환율 변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고용시장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통화, 예를 들어 일본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고용시장의 호황이 일본 엔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국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용시장이 활발해지면 미국의 경제는 성장하고 이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미국 달러에 집중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다른 통화들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일본 엔화는 달러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엔화는 이렇게 약세를 보일까요? 일본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수익성 있는 달러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엔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경제 위기 당시 엔화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죠. 당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는 일본 제품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엔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한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해외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 일본 도요타가 엔화 약세 덕분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더 큰 경쟁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제품이 더 저렴해질수록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전자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경쟁을 생각해 보세요. 소니가 엔화 약세로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 또한 더 강력한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한국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을 조정하며 자본 유출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단기적인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수출 산업의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전자제품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기술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환율 변동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당시 한국의 대응 전략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며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엔화 약세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력과 혁신을 통해 차별화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과 품질 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고용시장의 호황은 달러 강세를 불러오고 이는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한국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경쟁력, 금융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한국 산업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